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약 313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 가구와 고령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7년이면 6조 원대 이를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5년간 약 807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경상대학교 반려동물 보건과 최동락 교수와 함께 반려동물 산업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단순히 뭐 개와 고양이를 사고 판다 뭐 이런 개념을 좀 더 넘어서는 것 같은데 개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먼저. 예,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 사료, 예. 펫푸드 사료 시장, 예. 그다음에 용품 시장, 그다음에 의료 산업, 의료 그리고 산업 최근에는 예. 4차 산업, 5차 산업하고 연계된 첨단 기기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부분을 우리는 반려동물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런 분야인 거군요. 그렇죠. 예. 부산시가 2주 전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반려동물 산업 플랫폼 조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왜 이렇게 반려동물 산업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건지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위기와 기회는 예. 동전 앞뒤면과 같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에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네. 동물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예.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 관련해서 첫 번째로 반려동물 산업의 어떤 성장 속도나 규모가 네. 3조 시장에서 2027년은 6조 시장까지 달성할 거다. 네. 이렇게 급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앞당겨서 6조 시장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전 세계적인 추세. 예. 그다음에 해외 시장의 반려동물 시장의 어떤 규모, 크기를 본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불황인데 네. 유독 반려동물 산업만큼은 호황이고 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반려동물 산업으로 규모로 본다 그래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7배, 중국이 우리나라의 10배, 미국은 무려 35배의 큰 시장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시장이 최근에 인구 수라든지 반려동물 마리수의 어떤 인원 저변 확대들이 배경이 돼서 인구의 반려동물 천만 시대, 그런 얘기가 있죠.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인 1,500만 시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그러면 반려동물 산업이 좀 유망한 산업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인 건 알겠는데요. 부산시가 그러면 뭐 산업 기반이 있다거나 부산시 경제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산 또한 이 반려동물 산업의 저변 확대가 엄청 숫자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엄청 저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30 세계문화 엑스포가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부산의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산시도 반려동물 산업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비 중심으로서 주목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생산이라든지 경제 유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가요? 산업하고 서비스하고 다 포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5년간 80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부산시 예산으로 봐서도. 이거 어디에 그러면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산 지금 우리 비상대책 부산시 대책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이 수치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분야의 15개 추진 사업에 5년간 810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810억. 예. 그 중에 그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 그다음에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그다음 반려동물 친화도시 이미지 구축 분야에 550억, 180억, 76억 해서 총 약 81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산업이 이제 육성되고 이제 좀 잘 돌아가려면 관련해서 인재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에서 부산 지역에서 이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인재 배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부산의 대학에는 저희 부산경상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가 있고요. 부산여대에 있고, 네.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신라대, 부산 경남정보대학, 경성대 4년제 대학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확대되는 인원 시장에 대비를 해서 저희 학과에서도 동물 수의 전문 인력, 그다음에 동물 그 케어 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미래 산업으로 펫푸드 산업 맞춤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의 그 수가 늘어나고 수의가 발달을 함으로 해서 반려동물 전문 수의 전문 전문 인력을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뭐 산업이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도 또 그에 좀 다양한 수혜를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반려인 1,500만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또 반려동물에 대한 또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어떤 공존 문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비반려인이 아직까지도 그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약 70% 이상이 아직까지는 비반려인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반려인들하고 공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먼저 반려인들이 먼저 시작을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외출을 할 때나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리더줄에 그다음에 탈취제 뭐 스프레이 그다음에 배변 봉투를 준비를 해서 비반려인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변 아니면은 뭐 영역 표시에 마킹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간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좀 잘 지키고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